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이너스 98% 제 이전에 이제 실패했던 투자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제가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좀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 조언이 될 수는 없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4년도 12월 한국 최초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비탈릭부터 CG 이런 유명하신 분들 초대를 했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죠. 예전이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부터 투자를 했을까요? 못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고요. 블록체인은 더더군다나 몰랐고요. 이더리움은 나오기도 전이죠. 이 비탈릭이 여기 나와서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못했죠. 저 역시도 이제 2017년도 한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빨랐긴 했지만 이제 이때 소위 말하는 가지와 열풍에 동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고 나니까 가격이 막 올랐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이제 지나니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에서 폐쇄가 됐죠. 당연히 당황스럽죠. 한 20% 비트코인이 빠지더라고요. 괜찮아. 하지만 저는 크립토 블록체인 미래를 믿기 때문에 괜찮아. 버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도 그럴 게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 기관 투자자, 경제학자들이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이유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갑툭튀 신규 자산을 이해하는 데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게 나온 지 사실 한 3년, 4년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금을 닮은 위험 자산이냐, 모험적인 안전 자산이냐, 이게 뭔지 모르다 보니 이런 프레임을 이제 씌웠죠.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더 어렵죠. 이더리움은 뭐냐? 이제 지금에야 이게 다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지식이 거의 전무했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플랫폼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핸드폰의 모든 앱들이 iOS나 안드로이드 이 위에 얹혀지죠. 이 플랫폼으로 가장 시장 점유율 1위가 압도적인 지금 이더리움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거의 지식이 전무했다. 결과는 참혹했죠.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퀀텀 마이너스 98%, 리플 마이너스 95%.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이제 제가 잡코인만 투자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워낙 마이너스가 컸기 때문에 당황했죠. 당연히 기분 좋지 않죠. 이게 휴지 조각이 되면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파냐 마냐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팔아봤자 휴지고요. 안 팔자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 일부 손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쓰라렸겠죠. 이때 우리 반응이 이제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죠. 내가 다시 코인 투자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가 네 아들이다 등등의 반응이 나오죠. 하지만 일단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남 탓을 하지 않지만 이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때부터 제가 국내 해외 유튜브, 모든 책, 언론, 트위터, 백서 등 모든 코인 관련 자료를 하루 3, 4시간 이상씩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10시간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죠. 다행히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크립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당연히 생겼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운영했던 컨퍼런스는 하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를 했고 지식이 쌓였겠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됩니다. 이게 그래서 18, 19, 20년도 투자를 계속할 수가 있었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을 무료로 봤기 때문에 제가 동생 채널이지만 제가 아는 내용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요. 자, 나만의 투자 원칙을 그래서 세우죠. 뭐 비트나 이더나 리플까지는 주요 코인, 나머지는 알트코인. 자,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나머지 알트는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할 것. 이거 저도 못 지켰어요.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알트는 섹터별 1위 코인만. 뭐 송금 분야의 1위, 아니면 플랫폼의 1위, 뭐 디파이의 1위, 뭐의 1위. 그러니까 그 1위 업계 1위는 그래도 좀 망할 가능성이 적지 않겠냐.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확실한 건 없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락장 버티기만 해도 99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존을 해야 미래가 있어요.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99점인데 소액으로 매수를 한다? 이거는 뭐 120점이죠.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이게 전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은 코인보다는 몇 개만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사버리면 나중에 물타기도 안 되고요. 중장기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ISO 2002 이제 국제 표준인데요.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를 깔아서 거기서 뭐 코인이 됐건 CBDC가 됐건 디지털 화폐들의 고속도로를 깔아서 그거를 다른 어떤 중앙은행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거 2, 3년 내로 다 구축하세요. 다 들어오세요 라고 스위프트도 여기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을 했죠. 여기에 활용되는 코인은 아무래도 망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영상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소액으로 적금처럼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오리는 금물이죠. 비투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경기 침체 몇 년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빚이 있다면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죠.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되는 지금 시간인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마지막인데요. 간절함이 인내심을 결정한다. 이 간절함은 나 이거 투자 왜 시작했지? 이유가 있겠죠. 뭐 효도를 하겠다. 집을 사겠다. 결혼을 하겠다. 근데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 간절함이 인내심을 결정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면 당연히 절대 버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또 만든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황은 어떠냐? 참혹하죠. 인디아, 이제 인도에 있는 주요 매체는 크립토는 죽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본인들 CBDC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더 좋은 화폐라는 걸 인식하면 누가 CBDC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들 계속되고 있죠. 여기 뭐 윈터라고 하는데 이제 뭐 어감의 차이는 이제 이건 겨울이기 때문에 봄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죽었다는 거 이제 끝난다는 거고 뭐 이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이 좀 이제 어떤 사이클이냐 예전에 이거 어디서 봤다 이제 말씀드렸죠. 17년도 18년도 초에 비트코인이 뭐 거의 3천만 원 갔다가 19년도 1월에 뭐 400 이하로 떨어졌죠. 마이너스 86%. 비트코인이니까 알트는 마이너스 98, 99%도 갑니다. 팀 드레이퍼 정도 되는 억만장자 투자자니까 비트코인 혁명이 이제 시작이다지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죠. 이때 저도 기억이 나요. 18년도 11월에 이때 대부분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뭐 비트코인 캐시 진영 서로 싸워서 하드포크를 하죠. 이때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5%에서 10% 정도 됐던 개미들은 이 5에서 6개월의 찐 바닥 횡보에서 다 털려 나갑니다. 마지막 1% 소수를 선별하는 과정이 이때 진행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폭등합니다. 한 뭐 4-5배 이상 이제 올랐죠. 바닥 대비. 그럼 대부분의 개미들은 언제 다시 오냐? 이때 옵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2015년도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뭐 13년 말 14년 초에 엄청나게 치솟았죠. 근데 이때 마운트곡스 해킹이 터집니다. 1년 내내 흘러내리다가 이 바닥을 찍고 이 바닥이 1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찐 상승은 2년 3개월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뭐 피크가 아니고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는 뭐 일론 머스크, 뭐 월가 억만장자 아무도 없죠. 이때가 전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지 않았냐. 물론 그 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때랑 비슷하다.
요건 이제 월스트리트의 뭐 취시라고 이거 뭐 커닝 페이퍼 정도 보시면 되죠. 이제 마켓 사이클의 심리학. 심리가 뭐냐? 보시면 disbelief가 있죠. 불신입니다.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거죠. 불신에서 희망이 생기죠. 그 다음에 긍정론, 믿음이 생깁니다. thrill이 있죠. 그 다음에 euphoria, 이제 뭐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니 안도감이 드는 거죠. 떨어지니까 이제 anxiety, 불안해지죠. denial, 현실을 부정합니다. 패닉이 찾아오죠. 아, 모두 다 지금 팔고 있잖아. 나도 지금 팔아야 돼. 끝났어. 자, capitulation 좀 어려운 용어지만 항복이라 보시면 됩니다. 완전 두산 두 벌 다 들고 나 이제 100% 나간다. 휴지 조각 다 처분하고 절대 내가 다시 이 시장에 안 들어온다. 이게 capitulation이고 지금 채굴자, 기업, 개미들, 심지어 어떤 기관 투자자들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찾아오는 건 이제 분노입니다. 분노는 누가 지금 마켓 이거 공매도 쳤어. 뭐 정부는 이걸 왜 허락한 거야 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계속되죠. 계속 지루한 하락장이 지속되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완전한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퇴 자금 다 날아가 버렸어.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같은 바보. 에이 내가 미쳤지. 이런 얘기가 디프레션은 희망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르면 이거는 바보들의 랠리라.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캐피출레이션이 어느 정도 전 일어났다고 봅니다. 한두 번 더 올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분노와 디프레션 어디 지금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지금 바닥은 글쎄요. 이 느낌은 지금 들지는 사실 않습니다. 어찌됐건 하지만 내년에 뭐 규제가 도입이 되고 뭐 리플의 소송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이 정도의 랠리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검정색은 그 비트코인 그래프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채굴자의 이익을 나타냅니다. 채굴자 이익이 이때 지금 바닥이죠. 이때가 또 바닥이죠. 이때 또 바닥입니다. 이때 지금 이때가 코로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뭐 넷, 지금 한 5번째 정도 채굴자 이익이 바닥으로 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크립토 시장을 떠나지 않고 그냥 남아 있다는 자체만으로 지금 여러분은 상위 5에서 10% 안에 지금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7, 8%라고 저는 지금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휴지 조각이 된 크립토 자산을 들고 있다. 비트코인 13년 역사에서 최악의 5번째 하락장을 지금 그냥 견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 계속 샀거나 이게 어렵다면 그냥 보유하셨던 분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큰 수익을 거뒀죠. 하지만 주요 자산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95% 당연히 망할 수 있죠. 이번에는 다를까요?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지만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장기 보유자입니다. LT, Long Term Holder는 이 capitulation 말씀드렸죠. 그 장기 홀더들이 못 버티고 파는 지점입니다. 15년, 16년 이때가 가장 지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죠. 지금 이게 4번째인데 이게 좀 이렇게 잠깐 찍고 그냥 끝날지 이때처럼 지독하게 진행이 될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왔다는 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도 지금 손해보고 팔고 떠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금융, 뭐 제가 월가라고 표현을 하지만 테라루나 뭐 FTX 사태, 리플 소송, 개미 털기가 진행형에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샘 뱅크먼 프리드의 후원을 받은 미 의원들이 FTX를 조사하고 있죠. 조사가 되겠습니까? 도건은 지금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유럽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론 머스크는 후원금이 뭐 4천만 달러가 아니다. 10억 달러가 넘는다. 왜냐하면 FTX 그 대차 대조표 자산 거래 기록 자체 장부가 없어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청문회 지금 3번째 나가죠. 변명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테라루나 뭐 블랙락, 스타델, 제미니에서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니다. 즉각 부인? 글쎄요. 소송을 해도 소송을 하죠. 보도를 즉각 부인하고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케빈 올리어리 이 친구들 이제 돈 많은 억만장자인데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다.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이게 돈의 힘입니다.
지금 23년, 이제 24년에 걸쳐서 글로벌 규제 들어오죠.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보호가 그때부터 됩니다. 법이 생기고요. 세금도 그때 가서 내죠. ETF가 그때 가서 승인이 됩니다. 닷컴법을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정화되고 있는 거죠. 망할 기업들 망하고 이제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계속 잡아삼켜서 몸집이 독과점 만드는 거죠. 누군가 이 생태계를 평정하죠. 어찌됐건 이때 다시 생태계가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통 금융들, 제가 적어놨지만 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역의 구분이 없어요. 이게 완전 신규 수익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수료 장사를 하는 월가들은 눈치 빠르죠. 신용카드, 금융 쪽에서는 눈치가 제일 빠르고요. 이제 IT 기업, 뭐 제조사 할 거 없이 뭐 이제 스타벅스 무슨 그 커피 만드는 회사도 NFT다, 뭐 웹3다 다 들어오고 있죠. 웹3 뭐 3.0 그 다음에 NFT, DeFi,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6G, 디지털 화폐, 이제 IoT를 넘어서 만물지능 인터넷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돈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때 쓰이는 게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지금 포모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직은 못 오죠. 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이 지금 성행하는 겁니다. 잘 이 월가가 이용을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이 와중에 뭘 하냐? 12월 이게 6일 기사입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더 신뢰할 수 있고 잘 규제된 암호화폐 플레이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린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다. 중요하죠. 이번 사태로 구조조정하는데 해고된 친구들 중에 유능한 친구들은 우리가 헐값에 그냥 싹 가져갈 거다. 기업만 한 게 아니죠. 인재까지 싹 쓸어갑니다. 골드만삭스 말씀드렸고 리플도 좀 알짜 기업들은 헐값에 한번 사볼까? 바이낸스는 아예 일본의 코인 거래소에서 일본 시장에 들어갔죠. 피델리티 비트코인 투자 계좌 지금 피델리티 거래소 된 거죠.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기관 대상 지금 비트코인 팔고 있습니다. 이게 현물입니다. 현물. 피델리티도 거래소 차렸죠. 자, 얘네들은 이제 직접 차리기 부담스러우니 연합체로 꾸렸죠. 피델리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시타델, 뭐 찰스 숍, 뭐 Virtu Financial, 또 세콰이 캐피털까지 해서 EDXM이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 차렸죠. 내년 1월에 출시한다. 인수합병 활발하고요. 근데 왜 굳이 지금 폭락장에 이렇게 지금 서둘러서 나오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포모라 보시면 돼요. 뭐냐면 블랙락에서 코인베이스를 파트너 제휴를 맺고 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다고 선언을 했죠. 8월 4일입니다. 한 달 후에 이 찰스 슈왑부터 해서 시타델이 거래소를 내년 1월에 우리 출시할 거다. 우리보다 더 앞서간다고? 월가 내에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제 이전 영상 월가에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죠. 자, 시타델, 뭐 슈왑 피델리티 또 한 번 11월 17일에 굳이 또 한 번 발표를 하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 하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거래소인데 디지털 에셋 트레이딩, 코인 이거 사고 파는데 디맨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를 통해서 사라. 왜? 더 안전하고 더 싸고 이렇게 코인을 사고 파는데 야 지금 거래소 해킹된 거 봤지? 이거 너희들 누구를 믿을 수 있겠니? 우리한테 사라. 코인 거래소 차린 거죠. 왜요? 수입원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장사 해먹으려고 처음에야 뭐 이제 좀 싸게 하겠죠. 나중에 진짜 기관들 다 들어오고 자리로 잡기 시작하면 그때 수수료 계속 이렇게 낮출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를 누가 맡았냐? 이제 뭐 자밀 뭐 나저랄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타델 증권에 있던 친구입니다. 이 대표가 지금 코인 거래소 대표인데요. Welcoming additional participants to the exchange. 이미 월가의 연합군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조인할 사람 더 조인해라. 메이저 기업들 우리랑 같이 차려서 다 우리가 해먹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Which will drive ongoing trading in this important asset class. important asset class, 중요한 지금 자산 클래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이 회사 대표가요. 이 거래소 대표요. 월가의 거래소 대표가 지금 뭐 코인이 사기다, 다단계다, 뭐 JP 모건부터 해서 온갖 안 좋은 소리 했지만 딱 걸렸죠. important asset class예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가서 지금 서부
개척지된 겁니다. 가서 깃발 꽂으면 내 거가 되는 거죠. 이게 포모입니다. 월가 내에서도 지금 포모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투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뭐냐면 누군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내가 돈을 벌어요. 이게 뭐 다 같이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유토피아가 된다?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좀 뭐 우스갯소리죠. 이게 뭐 타가 디스코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은 이제 7, 8%.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맞아.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죠. 근데 여기에서 끝까지 털어서 마지막 1%, 뭐 2% 선발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 1%에게 절대 다수의 부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투자입니다. 제 이전 좀 경험을 말씀드렸던 게 좀 이렇게 견디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